자,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2020년 국가공무원 국업 일주일 전에 시험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 합격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보호론을 하는데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2018년도는 50명 채용에 73점, 국가직 국업시험에서 합격점이 73점 놓은 시절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73점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그 합격점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19년하고는 10점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83명을 채용하였는데 합격점도 똑같이 83점이었고 작년에는 시험 보고 나서 예를 들어 국영사 이렇게 하죠. 국어, 국사, 영어. 이게 평균 85점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었다. 약간 거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국영사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그 정보보호로는 일반적이었고 커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커밀이 이 당시에 제가 작년도 이때도 이걸 예측을 하였죠. 그때 한 75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영사가 평균 85점 받을 수 있어도 커밀에서 이렇게 75점 많이 까먹죠. 그래서 합격점이 거의 예측한 대로 제가 뭐 83점 예측했는데 83점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였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인원이 늘어났죠. 그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합격점 하락 뭐가 될 수 있느냐, 요인이 될 수 있죠. 아무리 해도 많이 뽑으면은 합격점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과목 분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면은 그 올해는 한 80에서 82점 선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확대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 점수 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리 내가 예측을 해보는 관점에서 확대를 했을 때 합격점을 이야기한다면은 79에서 82점으로 아래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곧 뭐냐? 예측은 한 80에서 82점 하는데 하락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작년에 83명에서 83점일 때 하고 간단히 비교하면은 이 국영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올해는 85점 받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했대고, 그래서 올해는 이 국영사가 제가 카페에서 이 전산 관련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그 대신에 올해는 지금 좀 있으면 분석하겠지만 이 커밀은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75점 받기가 어려운데 올해 커밀 문제는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거의 90에서 뭐 100점 받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커밀이 쉽게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평이하게 답 고르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좀 이따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보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보호로는 제가 볼 때 한 75점 받으면은 잘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보안이 법이 3개 나왔죠. 법 문제가 3개 출제되었는데 이 법 문제가 예를 들어 사법고시 시험 볼 때 뭐 법 조문을 다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출제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법 조문을 다 외워야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원래 이 정보보호론에서 법 3개는 쉽게 말해서 사법고시 치듯이 암기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법이 3개 출제되는데 개보법,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2개가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3개 다 틀린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75점 받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이제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등등을 볼 때 그 합격점은 80에서 한 82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인원은 더 늘었지만 그래서 주로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낮아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영사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85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특별하게 국영사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국사가 원래 이제 무형사 중에서 특징이 이 국사가 잘 이제 국사는 항상 그 사례 제가 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사례를 드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 국사 사례가 처음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처음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처음 보는 것이지만 어려운 사례가 아니다. 처음 봤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 해서 어떤 사람은 국사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또 국사를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감안할 때 합격 점수는 뭐 이 정도로 예측하고 아무튼 원래 국가직 시험이 연기가 되어 갖고 많은 뭐 고민 끝에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뭐 남아 있는 시험 그래도 한두 개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좀 있으면 전산 7급 시험도 있으니까요. 그 7급 대비하는 분들은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먼저 컴퓨터 일반 분석하고 잠깐 휴식하고 정보 보호는 분석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난번에 그 지방직 그 분석할 때 이야기하였듯이 제가 이 해설된 걸 다 가져왔고 이거를 해커서 학원에 지금 강의 끝나고 전달하면은 해커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줄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니까 수험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뭐 너무나 쉬운 거지만 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부한 경우 그럼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잔소리 같지만 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은 합격 기준이겠죠. 합격 기준이 아닌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볼 때 어렵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합격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렵나 쉽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한 것도 합격 기준이죠. 그래서 합격 기준으로 어렵나 쉽나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은 초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합격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죠. 이론 정리 잘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주알 고주알 해설은 거의 뭐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정도 하였으니까 이 내용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게 제가 하였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지금부터 커밀은 이야기했듯이 거의 100점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나 이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밀에서 1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PCM 뭐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놓은 거고 이거는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표본화 부호와 양자 있는 것인데 그대로 놓은 거죠. 읽으면 5분이 아니라 참 5초 안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은 DBMS 특징. 이 DBMS가 나왔는데 이 DBMS 그러면은 최소의 중복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서 DBMS라고 했을 때 중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게 뭐냐면은 그 외래키를 중복시켜 놓고 어떤 그 릴레이션 테이블을 구조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죠. 그게 최소의 중복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 중복을 허용하여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CPU의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나왔는데 그 이 레지스터에서 MAR 그 MAR은 뭐 하는 것이냐? MAR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 MAR은 명령어를 보관한다. 출제되는데 이건 누구나 쉽게 그냥 고를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읽어보면은 10초 내로 맞출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된 프로토타입, 원형 모델, 이 소공 문제죠. 프로토타입, 원형 모델 순서, 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 순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분석, 설계, 시제품 개발, 고객 평가, 이 교재도 이런 내용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5번인데 먼저 이 5번은 토폴로지, 항상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통신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거는 이 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는 틀린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답이 먼저 3번, 2번 문제가 있고 3번이 있는데, 정답은 이 3번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 트리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트리형은 그 허브에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는 중간에 허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허브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트리형이죠. 이 허브 고장은 어떻게 되죠? 허브 이 부분이 고장 나면 전체적으로 연결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브 고장이 났는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전체 네트워크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체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뭐 대부분 답을 제가 물어보면 물론 이걸 선택하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링형이 출제되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통신 해선의 추가 삭제, 그러니까 간단히 재구성 용의로 나왔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링형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링형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링에다가 뭐를 노드, 이 컴퓨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죠. 이게 링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 이론할 때 많은 질문을 받은 건데, 링형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책이 있죠. 이 링형 해갖고 이렇게 그려놓은 책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림도 중요한 것이죠. 그림에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렇게 그린 거는 차이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버스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버스형은 이렇게 PC가 이렇게 물려 있는 걸로 그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T자형 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얘만 참가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이상이 없이 다 통신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링형이 이렇게 한다면 이 버스형처럼 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되겠죠. 예를 들어. 근데 링형은 이 구조가 아니에요. 이 구조에 노선이 이 통신 해선상에 이렇게 노드가 연결되어 있죠. 해서 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링형은. 그래서 이제 링에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중링이 있죠. 그래서 그 이중링이 원래는 이런 이제 퍼스트하고 세컨더리 하나 더 링 구성을 해놔놓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해선으로 통신을 주고 받다가 만약 이 노드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이렇게 돈다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러면 AB로 만들어준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중링,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돌다가 못 가면 이제, 그래서 이중링은 처음에는 이게 그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이 해선도 많이 들고 해서 실제로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도 않아죠. 시험에서 출제될 뿐인데. 그래서 이 이중링은 보조용으로 그 해선을 하나 더 둬서 어떤 고장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안 도니까 이 글자가 뭐로 보입니까? 영어 단어 시처럼 시 언어가 아니고 시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 고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시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중링으로 하니까 양방향으로 통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질문하는데 그건 아니죠. 링형은 한 방향에, 이 버스형은 데이터를 보내면 양방향으로 다 가는 것이죠. 근데 링형은 한쪽으로 도니까 단방향이죠.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이쪽으로 가다 반대로 가니까 이게 양방향이 아니죠. 링형은 단방향 통신이죠.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링형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재구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링형은 이 노드가 고장이 나서 재구성하려면 전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통신이 마비되는 거죠.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링형이 재구성이 용이하냐 이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3번이 너무나 뻔한 경우도 있는데 2번도 상당 학생들이 틀린 것으로 본 것이죠. 해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걸 답한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청을 하자 해서 이 신청을 몇 사람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죠. 지방직에서도 계산 문제인데 엉터리로 내놓고 이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 캐시 메모리 관계에서. 아무튼 문제가 많은 공무원 시험이라고 봅니다. 해서 뭐 이제 여기서 1, 2, 3, 4는까지는 다 맞췄는데 이 5번 문제는 억울하게 틀린, 일단 이 신청했으니까요. 그 틀린 사람도 지금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번 분석하고 그다음에 6번은 레이더. 여기 있을까요? 6번은 레이더. 이것도 틀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레이더가 과거에는 레이더 0부터 5까지 주로 나왔는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 레이더 무엇이 출제된 6도 출제되었는데, 이 레이더 6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이중으로 페리티 비트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에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레이더 놓으면서 레이더 6이 페리티 비트 이중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레이더 5가 그 이중 분산 페리티 정보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7번은 스레더. 뭐 항상 출제되는 다중 스레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스레더,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더로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스레더가 문제되어 있는데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스레더가 어떤 고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이 없다. 읽어보면 금방 영향이 없다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한 2, 30초 내로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8번은 OSI 7계층에 대해서 항상 놓을 수 있는 거. 8번은 OSI 계층 문제인데, 그래서 8번 내용을 보면은 그 흐름제어, 오류제어, 그 1번 항목에서 이 네트워크층은 최단 경로 배정해서 보내는 건데, 흐름 및 오류 제어하는 거 아니죠. 이 흐름 및 오류 제어하는 거는 전송청이죠. 아니면 데이터 링커청.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9번은 캐시. 9번은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캐시에서 페이지 교체가 나왔는데, 이거는 LFU. 이 LFU는 뭐예요, 이게? 이 빈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 제도 안 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는 first in, first out, LRU, LFU 이런 거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2진수가 아니고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진수를 16진수, 그 1, 2, 3점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3이 1이죠. 우리가 8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 중간에 2진수를 거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1은 001이고 2는 010이고 3은 011이죠. 이렇게 세 자리로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혹시 틀린 사람 없죠? 1은 어떻게 되죠? 1은 001이죠. 자, 이렇게 고쳐놓고 2진수로 고치고 그 다음 16진수로 고치는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4개씩 묶으면 되죠. 4개씩. 4개씩. 0인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씩 이렇게 묶고 하나, 둘, 셋, 4개씩 이렇게 묶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죠? 과거 보면 이제 틀리는 거인데 그냥 한 개로 하면 1이 되죠. 근데 4개씩 묶으면 뒤에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줘야 되죠. 이거 붙여주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거는 3이고 이거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3이고 이거는 6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8 이렇게 되죠. 혹시 이 3개 안 붙이고 이 8이라 안 하고 그 1로 답하는 사람 있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아는 것이죠. 동그라미 붙이는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맞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암호 기술인데 컴퓨터 일반에서도 정보보론에서 노는 암호가 노는데 이 문제는 그 대칭키 기반하고 공개키 공개키 비대칭키죠. 이거 비교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어요. 다 맞추는 거고 읽어보면 뭐 다 고르는데 전혀 에러점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은 문맥교환 뭐 이건 읽어보면 답 나오는 거 너무나 많이 문맥교환 우리가 프로세서 스케줄링에서 이게 할당된 게 바뀔 때 프로세서의 문맥을 교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읽어보면 그냥 다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거 그 SAAS, PASS, LASS 그래서 이건 문제에서 플랫폼 이렇게 출제돼가 플랫폼은 P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읽어보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나왔고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C의 배열하고 포인트 관련 이것도 너무나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포인트에서 배열해 놓고 P 플러스 3 이 개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맞출 수 있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15번은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연결 구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연결 구조에서 두 개 준화 놓고 중간에 새로운 노드 하나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걸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는 거 이것도 뭐 금방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이 링크 값을 여기 가리키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15번 이것도 그냥 뭐 자료 구조에서 연결 구조 이게 좀 복잡하게 놓으면 따질 게 많은데 따질 것도 없도록 그냥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이게 바로 C의 연산자 관련 부분인데 이거는 요사이는 이렇게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A는 if문이 이렇게 하나는 오고 if문이 하나는 A는 어떻게 나왔느냐 A 넣는 1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된 거죠. 이때 너는 C에서는 이건 대입 연산자죠. 이때 너는 뭐 비교 연산자예요. 원래 조건 시계는 이 비교 연산자가 오는 게 이게 정상이죠. 이 조건 시계는 비교하는 건데 대입하는 이거는 원래는 비정상이죠. 근데 C에서는 이게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쓰면은 A에 2가 대입됐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C에서는 참은 1, 거짓은 0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그랬을 때 이걸 처리할 때는 0이 아닌 것은 모두 무엇으로 2일 때도 참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과거에 좀 넌을 한 개 하는 경우, 넌을 두 개 하는 경우, 또 문제 내는 사람 실수로 뭐 이 두 개 하려고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한 개로 잘못해서 출제된 경우도 있어 갖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준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술고시에서도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17번을 분석하면은 17번은 트리에서 후위 순회, 뭐 이 더 이상 이해할 게 할 거 없죠. 후위 순회. 그 후위 순회는 좌우 중인데 다섯 번째 방문하는 걸 냈는데 거의 또 틀린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프로세서 스케줄링이에요. 그 이 프로세서 스케줄링인데 이 대하식하고 관계되는 게 나왔는데, 이 대하식이라는 거는 뭐죠? 바로 질문하면 대하식이라는 거는 바로 응답이 와야 되겠죠. 실시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이 대하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점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그 first in first out, 이 first in first out은 비선점 방식이죠. 이거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19번인데 이 19번은 그 TCP 프로토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리가 TCP 프로토콜, TCP IP 프로토콜, 이게 인터넷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TCP IP 또는 인터넷 모델 이렇게 놓고 OSI 7계층하고는 다르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이 시험에 들어 출제되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것이고 책에도 다 있고, 그래서 OSI 7층으로 놓지 않고 이제 TCP IP로 출제된 것이고, 이걸 잘 몰라도 문제에서 뭐로 나와 있냐 하면은 그 UDP는 연결 지향일까요? 비연결 지향입니까? 옳은 것을 찾는데 이거는 비연결 지향인 걸 잘 알죠. 그래서 답 이걸 다 3번입니까? 하였어.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20번이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통적으로 20번이 뭐냐 하면 SQL에서 뭐냐 하면은 올바른 문장 찾는 것. 올바른 것이 뭐고 틀린 것이 뭐냐, 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이 SQL문에서 뭐 문장 막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이건 오면 틀린 사람이 있는데, 이 SQL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 하나 적어보면 셀렉트문이죠. 우리가 셀렉트하고 여기 필드명, 뭐 예를 들어 학번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지역별로 그룹화 해갖고 뭐 평균을 구한다. AVG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점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셀렉터 지역 평균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뭐 from 어떤 성적 파일이 있으면 이 성적 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나 그냥 넣어볼까요? where 해갖고 점수가 뭐 50점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너무나 시험에 놓은 거죠. 이 그룹 할 대상이죠. 이거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지역. 그 다음에 옆에 쓰겠습니다. 그룹 바이가 왔을 때는 조건식은 뭐로 해야 되는 거죠? 해빙에서는 반드시 직계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이렇게 써야 돼요.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을 낼 때는 카운터 뭐 별표를 하고, 그 카운터가 뭐 한 개는 평균 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1. 여기서 더 쓸 수 있는 걸 오더, 정렬하는 거죠. 오더 바이 예를 들어 뭐 지역을 기준으로 뭐 여기 정렬 대상을 뭐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ASC, 내림차순이면 DESC. 근데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ASC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7급에서도 그렇고 9급에서도 이 SQL 올바른 문장 찾는 거는 이게 많이 나왔죠. 이 셀렉트에서 이 구조. 근데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직계 함수는 어디서 써야 되느냐? 해빙절에서 그룹화된 것에서 쓰고, 웨어절에서는 직계 함수를 쓰면 오류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직계 함수 AVG 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계 함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건을 부여하는데 웨어는 그룹화하기 전에 조건 처리하고,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걸 대상으로 그룹화를 시켜서 처리하는데, 해빙이 없으면 그냥 그룹화된 걸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빙이 있으면 이 해빙 조건에 맞는 여기는 카운트 별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점수를 뭘 하는 거죠? 점수 합을 구해 갖고 그 합이 1000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하게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직계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웨어에서는 직계 함수를 못 쓰고 해빙에서는 직계 함수를 쓸 수 있다. 이 내용은 다 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 20번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4 항목 중에서 하나를 몰랐을 때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4개에서 찍는 게 아니라 뻔한 거니까 2개 중에서 1개를 찍으니까 이 문제도 한 70% 정도는 답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면 50%죠. 근데 좀 아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2페이지에 걸쳐서 여기 상세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오류 없이 동작하는 SQL 문장이 나왔는데 유니온 두 테이블을 합하는 게 이게 답이었고, 1번은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죠? 여기 셀렉터 절에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그룹 바이를 했을 때 그룹 바이로 묶은 지역은 그대로 여기 올 수가 있고, 여기 없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직계 함수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직계 함수인데, 이 직계 함수는 어디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셀렉트 절에 이렇게 직계 함수가 사용될 수 있고, 웨어에서는 사용 못되고 어디서 해빙절에서 직계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강조한 내용이고 너무나 시험에서 거론되고,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 초보자가 이 내용을 듣는다면은. 그래서 1번도 보면은 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여기서 그룹 바이에서 그룹으로 안 묶은 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틀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웨어절에서 뭘 썼느냐, 직계 함수를 썼는 경우. 그래서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1개하고 2개하고 잘못 비교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바른 것 찾는데 무조건 틀리지는 않고 이 기본 내용만 알면 한 70%는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을 분석하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본 사람들 기준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컴퓨터 일반은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좀 틀렸다 그래요. 왜 당황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분석했듯이 이 원래 국사 시험이 사례가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보는 것이 있어갖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공무원 공시는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간 싸움이, 시간 조절을 못하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시험장에 가갖고 국영사부터 먼저 풀 필요도 없고, 국어 하나도 1점, 영어 하나도 1점이에요. 그러면 전체 100문제를 다 봐라 이거죠. 읽어보고 알면 답하고, 읽어보고 모르면 넘어가고, 읽어보고 모르면 넘어가고 해서 100문제 다 풀고 넘어가면서, 그래서 1번 읽어보니까 알아, 풀고, 읽어보니까 알아서 풀고, 읽어보니까 헷갈려, 체크해놓고 넘어가라. 체크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이건 전혀 아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곱하기 해놓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알아. 근데 헷갈려. 그거는 세모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전혀 모르겠는 거 이런 건 풀지 말고
이제 체크해 놓은 것 중에서 시간 소요된다든지 좀 헷갈리는 거 다 끝내고 전혀 모르는 거 있으면 답을 그냥 내가 답한 것 중에서 문항 최고 적은 거 1번이다. 그럼 1번 다 체크하고 놓는 게 더 찍었을 때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시간 조절을 못했다. 국사가 처음 보는 사례가 있어갖고 여기서 시간이 소요돼갖고 이 컴퓨터 일반 푸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할당을 못해가 컴퓨터 일반이 너무나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뭐 핑계거리일지 몰라도 이 시간 조절하는 것도 시험에서는 뭐죠? 실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 보는 방식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90점 이상 뭐 100점까지 놓을 수 있었는데 점수를 좀 놓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컴퓨터 일반 체크해 보면 이거 다 동그라미 한 걸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세모로 해 놓겠습니다. 토폴로지 이 신청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읽으면 답 나오는 6번 이것도 틀릴 이유가 없어.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긴가민가하게 좀 헷갈려요. 답 고르는데 그렇게 놓으면 점수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는 합격점이 73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없어. 전체 내용을 몰라도 답이 탁탁 골라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죠. 그렇게 출제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캐시, 8진수, 16진수 바꾸는 거. 이 암호 이것도 뭐 보완을 하니까 너무나 쉬운 거고 문맥 교환 이것도 5초 내에 맞출 수 있고 이 클라우드도 뭐 P, 뭐 SSI 이거 딱 놓으면 다 맞추는 거 이것도. 그 다음 14번 이거 시의 배열과 포인트도 너무나 쉽게 출제되고 연결구조 이것도 뭐 잘 아는 사람도 1분 동안 생각하면 금방 맞출 수 1분도 안 걸려.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한 20초 내로 맞출 수 있게끔 중간에 하나 끼워 넣는 거 맨날 연습한 것이죠. 그 다음에 16번도 이것도 이야기했듯이 그 대입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 이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놓은 게 아니에요. 단지 대입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 그 용도만 알면 답을 탁 맞출 수 있게 나왔으니까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 근데 이 대입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의 작동 원리 이걸 몰랐던 사람은 이거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 합격할 사람 기준이면 틀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위순회, 후위순회, 중위순회 점수 주려고 놓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일부에서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것도 기본이죠. 스케줄링에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선점 방식이 아니고 뭐죠? 비선점이라는 거 다 아는 거죠. 선점 비선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 이것도 안 틀렸다 이거죠. 인터넷에 이거는 혹시 모르더라도 UDP는 비연결 지향이라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TCP는 연결 지향, UDP는 비연결 지향.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도 오래 안 걸려. 여기까지 95점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20번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전통적으로 틀린 문장, 올바른 문장 이거는 틀릴 수도 있다. 이제 경우에 따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 20번 이거 하나 틀렸으면 95점 맞는 거고 20번 이거 맞췄으면 100점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양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거는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 90점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놓고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커밀 이 점수대가 나오는 게 커밀은 90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적어도 90점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 해커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초보자들은 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고 좀 더 쉽게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고 자 그러면 컴퓨터 일반 이제 분석하였고 잠깐 휴식하고 정보 보호론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